안녕하십니까. 신영목 역사 문화 여행입니다. 여기는 아산에 있는 현충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여기에 와보았던 추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 아산에 현충사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와 현충사 안의 고택 관련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날이 충무공 탄신 480주년이 되므로 사당 앞 잔디밭에는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관광객과 행사 참가자들이 타고 온 차로 모처럼 만에 꽉 차 있습니다. 마침 백이정군 걷기 행사가 있어 참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제 현충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현충사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편안하고 교육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뒤 바로 이곳에 현충사를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충사는 1706년 아산 지역의 선비들이 정부에 요청하여 세웠으므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나서 110년 뒤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1868년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리면서 현충사도 철거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1932년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현충사를 다시 건립하였으며 1962년부터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일반 민가를 이주시켜 경내 면적을 넓히고 사당도 새로 지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사라는 이 현판은 숙종 임금이 직접서 하사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의 새로운 사당을 짓기 전까지 사용했던 구현충사 사당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모두 현충사 경내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하나의 동네였고 동네의 산 아래에 현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은 계속 남쪽에서 수군으로 근무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북쪽 국경 두만강 하류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녹둔도라는 곳에서 근무하며 여진족과 싸우며 국경을 지켰습니다. 당시 그는 젊은 초급 무관이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북방에서 근무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는 여기서 여러 번의 전투를 하며 승리도 하고 패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배하여 그 처벌로 1차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와 임진왜란 때 그 유명한 백의종군을 포함하여 두 번의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그가 친구인 유성룡의 추천으로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면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기념관에는 이순신이 7년에 임진왜란 기간에 썼던 난중일기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기를 통해 전쟁에 참혹한 내용과 그가 일본군과 싸웠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쟁이 임하는 자세,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무기들은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것을 복원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으며 조선 수군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계속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이순신의 탁월한 지휘와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선 수군과 일본군의 전투함의 차이였습니다. 전쟁 초기 조선 수군의 전함은 두꺼운 소나무와 참나무로 만든 판옥선으로 일본의 전함보다 크고 튼튼했습니다. 또한 배의 바닥이 평평해 배의 방향 전환이 쉬워 전투에 유리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전투함 새끼분해는 크기도 작고
배의 바닥을 V자형으로 만들어 방향 전환이 어렵고, 얇은 삼나무와 전나무로 만들어 가볍고 빠르기는 했지만 조선의 전함과 부딪히면 깨질 정도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일본군은 배를 크고 튼튼하게 만들고 배 위에 올라와 백병전을 하면서 조선 수군이 불리해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거북선이었고, 이 거북선이 해전의 판도를 바꾸고 이순신이 하객진 등 다양한 전법으로 일본군에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현충산에 이순신이 살았던 고택입니다. 이 집은 1960년대까지 이순신의 후손이 400년간 살았던 집입니다. 집 앞에 지금도 맑은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택이 이순신의 아버지의 본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순신 부인 방씨의 친정집으로 장인 방진이 살았던 집입니다. 이순신은 부인과 결혼하고 이 집에서 생활을 했고 무과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장녀였던 이순신의 부인이 이 집을 물려받아 자연스럽게 이순신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 살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고 가끔 가구와 작품 전시회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외가는 아산이지만 정확한 동네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이순신이 비록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산의 외가에 자주 놀러왔고 결혼해서 젊은 시절 이 집에서 살았고 또 죽어서 현충사에서 10분 거리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산은 이순신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택 앞에 있는 큰 은행나무 아래에서 활쏘기 연습을 했다는 활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순신 장군의 장인과 장모의 무덤과 그의 후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1597년 정유재란 때 아산으로 쳐들어온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이순신의 셋째 아들 이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무예가 출중해 이순신은 그를 특히 아꼈으며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목노와 통곡을 했다는 내용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이순신 장군을 처음 장사를 지낸 초장지이며 현충사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여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잠시 충렬사에 안치했다가 삼도 수군 통정에 있던 완도로 옮겼다가 아산으로 운과하였습니다. 아산 금성산에 장사를 지내고 16년 뒤에 초장지에서 바라보이는 현재의 장소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이장한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장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무덤 옆 오른쪽 산등성이에는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충사의 건립과 현충산의 고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